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로이는 원래 매우 버릇없는 학생이어서 선생님이 물통을 머리 위로 들이밀어 벌을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들을 자주 괴롭히던 잔혹한 관세이 로이와는 달리 매우 친절했습니다. 진화는 재벌 2세라 아무도 감히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 부당한 광경을 본 세로이는 즉시 일어섰지만 옆에 있던 친구 수아는 재빨리 "이놈 건드리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화를 내면 온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을 것입니다. 새 로이는 그래도 그를 막으려고 나섰고 당황한 반 친구들 앞에서 두난에게 훈계를 내렸습니다. 두난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두난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친구를 계속 고문했습니다. 그는 새 로이에게 싸움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막 싸우려는 순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두난은 그를 무시하고 친구들을 계속 고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재벌 세력이 눈 감아 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고난은 이를 보고 새 로이를 계속 자극했습니다. SE 로이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고 즉시 그 남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이 행동이 온 가족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SE 로이의 아버지는 준 오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회사는 즉시 관리자에 의해 호출되었습니다. 한편 S 로이는 교감에게 막대기로 맞았고 주안이 보기에 비참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교장은 그에게 사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주안의 아버지는 SE 로이의 아버지를 존에게 데려왔습니다. 주안의 아버지는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교장은 SE 로이의 아버지가 수년간 일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SE 로이를 학교에서 퇴학시키거나 SE 로이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SE 로이의 아버지는 매우 감사했지만 교장은 에스로에게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요이는 정직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에게 절대 제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장은 몹시 화를 냈지만 뜻밖에도 SE 로이의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직한 아들을 두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존 후아는 끔찍한 생각을 했고 사장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즉시 SE 로이의 아버지를 해고했습니다. 스로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슬퍼하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술집으로 가서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가 다 컸다는 것,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재난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행복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게시판에는 SE 로이가 학교를 자퇴해야 한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실직했고 일자리도 없었으며 아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SE 로이의 아버지는 모은 돈을 모두 써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종종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존 후안도 수아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수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수아는 SE 로이를 좋아했기에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아는 SE 로이의 가족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SE 로이의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고안이 운전하던 차가 그를 뒤에서 들이받아 산에서 떨어졌습니다. SE 로이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SE 로이를 극도로 비참하게 만든 유일한 친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였습니다. SE 로이가 슬퍼하는 동안 갑자기 경찰이 와서 가해자 측에서 화해를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E 로이는 그들이 인간 생명에 대한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느꼈습니다. 수아가 바닥에 쌓인 서류 뭉치를 집어 들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조안 후안의 사진 속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차량 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사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경찰과 타이쿤이 누군가를 시켜 그녀를 대신하여 자백하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요이 브라보는 즉시 준 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고 SE 로이는 가든 병원에서 준 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SE 로이가 겁에 질려 땅에 쓰러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SE 로이는 그 깡패에게 모든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과 같았지만 그 악당 크루이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SE 로이는 바로 그때 간이 기절할 때까지 때렸고 그 돌을 이용해 이 놈을 죽여라. 수압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을 데려왔다. 경찰은 즉시 총을 꺼내 로이에게 돌을 떨어뜨리라고 강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했다. 로이가 돌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경고한 경찰관은 총알을 장전하고 반가세를 당길 준비를 했다. 다행히 위기의 순간 그는 재빨리 가운데에서 멈췄다. 그녀는 크로이에게 진정하라고 조언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 매우 슬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점차 평정심을 되찾고 돌을 떨어뜨렸다. 경찰은 총을 빼앗았고 사요이와 R만 남았다. 그는 그 사건 이후 복수를 하지 못해 감옥에 갇혔다. 대통령은 사이드 로이를 찾아가 로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크로이는 즉시 화를 내며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를 위협했다. 존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얼마나 고문할지 두고 보자 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수아가 로이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학교에 다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수에게 아들을 위해 증언해달라고 뇌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수아는 즉시 대통령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조안 후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자수하고 싶었지만 대통령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 후안이 상속인으로 자백해야 하며 상속인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난은 아들을 더 잔인하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닭 한 마리를 잡아 고난에게 주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막대한 상속 재산 때문에 아들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복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세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세이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자백한 사람을 살해하고 크로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경찰관은 매우 분개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장은 뇌물을 받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크로이는 수감 첫날 선배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이 수감자들에게 세이를 때리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찾아와 세이의 멍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후회하는 수아는 즉시 모든 것을 자백하며 학교에 갈 돈을 벌려고 너를 배신한 건 나야 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는 수아를 탓하지 않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수아를 정말 좋아하며 출소하면 꼭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세이가 출소 후 큰 부자가 되어 적어도 그 남자에게 복수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두 사람은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그 이후로 세이는 타이쿤과의 라이벌 관계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오늘은 서이 로이가 출소한 날이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유명 갱스터와 친구가 되었다. 이 두목은 크로이에게 매우 인상 깊었다. 서이 로이가 출소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만나러 마지막으로 술집에 가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로이는 먼저 장가 타이쿤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는데 장하가 보낸 편지의 주소도 함께였다. 서이 로이는 이완이라는 번화가로 향했다. 그날은 축제가 열리는 날이라 거리가 매우 붐볐다. 서이 로이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서이가 갑자기 달려와 그를 안아주었다. 서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면서도 기뻤다. 서이를 술자리에 데려갔다. 서이는 곤주한 가족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서이는 서이를 탓하지 않았다. 자신도 배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여객선은 7년 동안 바다에 떠 있었다. 두 사람이 7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로이가 여객선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수아는 조금 슬펐다. 7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수아는 현재 장가 재벌에서 일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사장의 존경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만 장주는 7년 동안 수에게 추파를 던졌고 수아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수아는 여전히 서이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퇴근 후 수아는 서둘러 회사를 나와 이트완 거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서이와 약속을 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서이는 정말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는 반짝이는 눈으로 서이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헤어진 후 7년 전 크로이가 레스토랑을 열라는 뜬금없는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이제 식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덴밤입니다. 오늘이 개장일이라 모두들 설레는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완 스트리트의 임대료는 엄청나게 비싼데 바로 옆에 이트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다른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고집 센 여여를 만났습니다. 여는 휴대폰을 꺼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때문에 다른 학부모가 와서 여를 때렸습니다. 이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장면은 악의 화신이었던 친구 이오가 막 촬영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어머니를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손을 흔들며 이오를 때리려 했다. S.E. 로이가 그녀를 막았다. 뜻밖에도 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를 때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S.E. 로이는 그녀를 쫓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다. 이오는 아버지가 그녀 때문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그녀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멍청하라고 조롱했다. 알고 보니 여는 로이처럼 고집 센 성격이었다. 그녀는 종종 감독을 화나게 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정가 고난이 이산거리에 주류 판매점을 여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수아는 뜻밖에도 반대했다. 사장은 이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종이를 찢어 이트완 매장이 3개월째 적자를 내고 있다며 사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직후 사장은 애탄에 있는 모든 매장을 수에게 관리하도록 넘겼습니다. 고난은 수아가 화가 난 것을 알고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수 역시 고집스럽게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상속받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외국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요의 친구입니다. 오늘 군우와 여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완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이에소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S.E. 로이가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이소를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가 말썽꾸러기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달려가 물어보려다 이소에게 머리를 맞았습니다. 처음에 S.E. 로이는 이소에게 뭔가 말하려다 갑자기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S.E. 로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희는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도 동시에 기절했습니다. 서희가 안에이안의 식당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장은 수에게 S.E. 로이를 해칠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아는 S.E. 로이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돈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쪽에서 사장의 말을 들어보세요. S.E. 로이는 과로로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일은 전단지 광고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그녀에게 소셜미디어 광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광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희는 댓글을 보고 그날 밤 떠났습니다. 예코와 친구는 북적이는 전가 식당에 가서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들어갔을 때 안에는 실제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이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장면은 악의 화신이었던 친구 이오가 막 촬영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어머니를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손을 흔들며 이오를 때리려 했다. S.E. 로이가 그녀를 막았다. 뜻밖에도 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를 때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S.E. 로이는 그녀를 쫓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다. 이오는 아버지가 그녀 때문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그녀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멍청하라고 조롱했다. 알고 보니 여는 로이처럼 고집 센 성격이었다. 그녀는 종종 감독을 화나게 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정가 고난이 이산거리에 주류 판매점을 여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수아는 뜻밖에도 반대했다. 사장은 이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종이를 찢어 이트완 매장이 3개월째 적자를 내고 있다며 사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직후 사장은 애탄에 있는 모든 매장을 수에게 관리하도록 넘겼습니다. 고난은 수아가 화가 난 것을 알고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수 역시 고집스럽게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상속받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외국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요의 친구입니다. 오늘 군우와 여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완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이에소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S.E. 로이가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이소를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가 말썽꾸러기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달려가
물어보려다 이소에게 머리를 맞았습니다. 처음에 SE 로이는 이소에게 뭔가 말하려다 갑자기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SE 로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희는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도 동시에 기절했습니다. 서희가 아인의 식당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장은 수에게 SE 로이를 해칠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아는 SE 로이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돈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쪽에서 사장의 말을 들어보세요. SE 로이는 과로로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일은 전단지 광고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그녀에게 소셜미디어 광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광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희는 댓글을 보고 그날 밤 떠났습니다. 예코와 친구는 북적이는 전가 식당에 가서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들어갔을 때 안에는 실제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직설적이었고 어떻게 고개를 숙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SE 로이는 그녀가 그저 파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다툼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고난이 자신을 소개하며 과거에 SE 로이의 아버지를 어떻게 다치게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스로이를 자극하여 공격하게 했지만 과거의 실수는 그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SE 로이는 참으려 애썼지만 존 후안은 매우 오만했습니다. 스로이는 준 후안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을 파헤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로이는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준은 겁에 질렸고 옆에 있던 여는 SE 로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싸움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오와 고누는 학교를 뛰어다닌 죄로 벌을 받았고 동시에 100개의 비판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오는 글을 쓰지 않고 크로이의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녀는 크로이의 스타일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오는 즉시 온라인에 접속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그녀는 매일 크로이의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새해가 되었고 모두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는 신분증을 보여주러 술집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18살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을 도와준 SE 로이만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는 유명 가게에서 사하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결국 2달 동안 가게를 닫을 뻔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젤은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앞서 그녀와 술을 마셨던 변태가 그녀를 쫓아와 강간하려 했습니다. ISO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오는 즉시 그에게 돈을 던지고 쫓아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그는 즉시 EIO를 때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격했고 EIO는 그와 싸웠지만 이는 그를 화나게 했고 그녀를 쫓았습니다. ISO는 작은 골목으로 미친 듯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세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SE 로이는 수줍어했지만 이제 ESO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변태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ISO를 끌어내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오의 남자친구라고 거짓말했지만 SE 로이는 그의 다친 얼굴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오는 SE 로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E 로이는 즉시 그놈을 물리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도망치려고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방금 도착한 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들 셋은 함께 달렸습니다. 이오는 서희가 서희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재미있는 도망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아는 매우 질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가기 위해 헤어졌습니다. 여가 멈추자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 그를 술 한잔하자고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는 사요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레스토랑을 홍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요이가 물을 길러간 사이 뒤에 남은 두 소녀는 매우 극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아는 크로이가 10년 전에 자신을 좋아했다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소는 이 말을 듣고 크로이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수아는 SE 로이 레스토랑이 갑자기 문을 닫아야 했던 이유가 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녀는 수에게 사요이에게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소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여는 그녀가 감히 칼을 찔렀기 때문에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IF 로이가 뒤에 있을 때 수아는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요에게 도전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 IF 로이가 여전히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며 IF 로이가 물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IF 로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IF 로이는 약간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매우 당황스러워서 스스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술을 마시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이소는 장식부터 직원, 메뉴까지 레스토랑의 개선이 필요한 모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IF가 취해서 마음속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이는 얘가 그를 더욱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IF 로이는 일어섰지만 너무 취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소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할 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지하며 갑자기 열정적인 키스를 했습니다. IF 로이는 갑자기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젯밤 키스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이에소는 어머니에게 남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원한을 품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도 그 일에 휘말려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고통받을까봐 재빨리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소 또한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동전, 던지기, 안면이 나오면 멈추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안면이 나왔습니다. 이를 본 에소는 동전이 뒤집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로이스 펍으로 달려갔습니다. 펍을 보자마자 이소는 그에게 반했습니다. 에소는 그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재벌의 사생아도 이곳에 일하러 왔습니다. 젠수는 첩의 아들로 제난에게 자주 학대를 당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애인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군우를 두고 떠났습니다. 사장은 또한 그를 오랫동안 쫓아냈습니다. 준수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사로이의 친절함을 보고 살아남기 위해 뭐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 식당 전체가 5명이었습니다. 션은 작은 식당에는 매니저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여는 식당이 실패한 이유를 재빨리 지적했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음식을 손에 쥐고 있어서 손님들이 더럽다고 느꼈습니다. 메뉴에 전형적인 요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식당에 역사도 없었습니다. 체크인, 게다가 음식 모양도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토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로이는 여를 너무 존경해서 즉시 그녀를 식당 매니저로 임명하고 모두에게 그녀의 명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사장은 이사가 회사 주식을 많이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사람이 대주주가 되어 사장을 몰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걱정된 사장은 재빨리 이사를 찾아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곳 이호는 먼저 벽을 허물고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재능을 발휘하여 레스토랑을 새롭게 꾸몄고 곧 모두가 체크인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장이 다시 문을 연 바로 그날, 이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펍을 홍보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 덕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짠! 펍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직원들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이를 본 이엘은 몹시 화를 내며 로이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ISO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의 매출은 300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다음 날 사장과 수아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에탄 스트리트를 걸어갔다. 사장은 수아가 아들 조안 후안과 결혼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수아는 아들을 너무 싫어해서 사장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사장은 그 틈을 타 수아를 데리고 단밤 레스토랑 문으로 갔다. 레스토랑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사장은 수에게 레스토랑을 훼손할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레스토랑은 첫날처럼 여전히 붐볐지만 셰프가 휴가 중이어서 로이가 와서 요리해야 했다. 일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손님들이 갑자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불평했다. 옆 테이블에서는 음식이 너무 싱겁다고 불평했다. 셰프 하이의 요리가 엉망이어서 이소는 몹시 화가 났다. 이소는 셰프를 꾸짖으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하이온을 해고해서 레스토랑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SE 로이는 셰프에게 문제를 지적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셰프는 친절해서 그녀를 해고하지 않고 갑자기 그녀의 월급을 2배로 올려주었습니다. SE 로이는 그녀가 받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그는 모두의 사기를 북돋우는 연설을 했습니다. 모두가 당열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만 조금 슬펐습니다. SE 로이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는 우연히 불량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사에게 와서 옷을 벗고 굴욕감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고누가 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때 도착했습니다. 고누는 그날 경찰에게 술을 먹이라고 말한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는 갑자기 자신이 수에게 잘못을 돌렸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친구는 달려나갔고 그 역시 실수로 뺨을 맞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사가 겁먹은 것을 알아차렸고 예상대로 이사는 재빨리 물러섰습니다. 여는 SE 로이만큼 고집이 세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사는 희이의 요리를 자주 보러 왔고 덕분에 희온이도 요리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SE 로이는 내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수아는 술집에 앉아 사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장은 수아가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말해주곤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집으로 가는 길에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우연히 세이를 만났는데 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이소만 술에 취해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이 SE 로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분위기가 순식간에 로맨틱해졌다. 두 사람은 입술이 거의 닿을 뻔한 순간 이오 앞에서 키스를 하려 했다. 이시오는 재빨리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밀어냈다. 어쨌든 SE 로이의 입술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수아는 당황하며 바로 술이 깨고 나왔지만 열을 놀리고 싶어 SE 로이 일행과 함께 밥을 먹자고 계속 졸랐다. SE 로이는 거절할 수 없어 수락했고 이로 인해 일행 전체, 특히 여일은 매우 불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수아는 정아그룹이 성공한 이유는 레스토랑 체인점 운영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장님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셨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E 로이는 단밤 레스토랑을 전가그룹보다 더 큰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이 말을 들은 모두 흥분했고 일행은 모두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잔을 들었다. 술을 마신 후 수아와 이시오는 화장실에서 또 한 번 극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시오는 자신이 반항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요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방해하면 어떤 술수라도 써서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수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요이를 좋아한다면 둘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장가그룹 사장실에서는 수아가 장가펍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소 경영진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수아의 IQ는 162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수아는 또한 세로이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체인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은 약간 걱정했습니다. 그는 단밤이 장가의 경쟁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단밤 쪽은 점점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사장실은 레스토랑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월급 대신 20%의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Y의 어머니는 Y가 술집에서 일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오는 이미 세로이를 좋아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모녀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공통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소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배낭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다리 위에서 슬퍼하는 동안 스로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직장을 그만두게 해서 쫓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스로이는 매우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순진하게 둘을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둘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가 전가그룹을 넘어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성장하여 요리의 정점에 도달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다리 위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당이 점점 더 성장함에 따라 직원을 더 채용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은 모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 소녀를 보고 직원과 SE, 로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오는 즉시 그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직원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흑인 남성이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톤이었고 폴란드계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오는 이 소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단반푸비 자신보다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즉시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방송국에 전화해서 면접을 요청했지만 뜻밖에도 녹음 세션에 동의했습니다. SE 로이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우연히 담그는 이 사실을 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 후아는 이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불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했습니다. 사장은 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사요이 같은 사람을 매우 두려워해서 수의 단밤 식당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수는 녹화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있던 군안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 단밤 펍을 녹화해서 제외했습니다. 수는 갑자기 수가 이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안은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는 녹화가 취소되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는 매우 슬펐습니다. 이소가 그의 곁에서 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수가 차갑게 걸어가는 모습에 수아는 예상치 못하게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소는 수에게 부드럽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SE 로이는 즉시 수아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한동안 달리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보았다. SE 로이는 곧바로 수아를 태워갔다. 그는 그녀가 지금 당장 고통받지 않도록 장가 그룹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 수아가 떠난 후 SE 로이는 곧바로 정가 그룹 주식을 감시하던 의문의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인물은 SE 로이의 주식 가치가 100억이 넘는다고 보고했다. 한 사람은 로이가 즉시 장가 주식을 전부 매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비서는 사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SE 로이는 장가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 알고 보니 SE 로이는 8년 전에도 매수한 적이 있었다. 이때는 조한 주가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지금 SE 로이는 장가 그룹의 3대 주주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은 충격을 받아 미칠 듯이 웃었다. SE 로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정 사장은 곧바로 단밤 술집으로 가서 SE 로이를 찾았다. 그는 사요이가 겁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여우였다. 8년 전 그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모두 써서 아버지를 살해한 자의 주식을 샀다. 두 얼굴 모두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SE 로이는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셰프에게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E 로이는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은 갑자기 그에게 주식을 매수한 목적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많은 주식을 매수했는지 물었습니다. 크로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물론 크로이는 종가그룹 인수 의사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 회장 후보를 보고 매수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회장은 갑자기 크로이의 아버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크로이에게 포기하고 그와 다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시로이에게 계속하면 친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비참하게 망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로이는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하며 복수 계획에 대해 주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SE 로이는 JN 회장과 장주에게 아버지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로이는 심지어 화를 내며 소리쳤고 그의 발언은 분위기를 극도로 긴장시켰습니다. 장 회장은 격노하여 반박하고 싶어 했다. SE 로이가 얼마나 무모하고 재능이 있는지 알게 된 SE 로이는 이것이 종가그룹 인수 계획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그의 핵심 인물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도와주었던 친구 호진이었다. 알고 보니 조한 후안이 학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고 SE 로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호진은 SE 로이가 금융학과를 10년 만에 졸업했기에 그의 재정과 사업을 비밀리에 관리했다. 호진은 SE 로이의 1억을 거액으로 불렸다. 며칠 전 그들은 종가회사 CEO를 만나러 갔다.
스로이는 이사를 전복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회장 존은 S.E. 로이의 아버지도 이사에게 고마움을 느꼈기에 그녀가 보답하고 싶어 했기에 그녀를 새 회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녀의 참여가 장 회장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만났다. 양측은 악수를 나누고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날 DOR 이사는 장 회장의 집에 체스를 두러 갔습니다. 그녀는 장 회장에게 회사를 아들에게 고집스럽게 넘겨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룹을 이끌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사가 떠난 후 김 비서는 장 회장에게 사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들은 S.E. 로이와 이사가 함께 일한 증거였습니다. JN 회장은 이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 회장 측은 S.E. 로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했지만 사요이가 그렇게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간수는 S.E. 로이의 경쟁심이 어떤지 궁금해했지만 요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준우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무능하고 적을 위해 일한다고 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준우는 아버지의 모욕을 참다 못해 굴욕감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여 회장을 불러내 존수는 여를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여는 아버지 회사를 훔치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준우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S.E. 로이가 배낭을 메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여가 즉시 모든 일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따라가는 것을 본 준우는 고집스럽게 S.E. 로이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했고 여가 매우 귀엽다고 생각했다. S.E. 로이는 그녀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 두 사람은 작은 시골 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탔다. 버스 안에서 S.E. 로이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이 지옥처럼 힘들다고 말했다. 조금 후 그들은 전직 경찰관의 집으로 갔다. 10년 전 그의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경찰서장이 S.E. 로이를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후회했고 사임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불공정한 사건을 후회했고 크로이에게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딸이 아직 어려서 목숨이 걸린 일이라도 무엇이든 갚겠다고 했습니다. 존 회장에게는 감히 맞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S.E.O는 그를 탓하지 않고 용감하고 강해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와 크로이는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S.E.O는 갑자기 경찰이 증인으로 나서는 한조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장 제엔은 주주들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S.E. 로이가 회장 제엔을 전복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난간에 난 상처를 보세요. S.E. 로이는 자신이 힘들고 비참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는 S.E. 로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S.E.O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 남자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적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전 집주인은 집이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임대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아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S.E. 로이는 갑자기 새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 사장이었습니다. S.E. 로이는 자신이 또 속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소는 매우 화가 나서 수에게 협상을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S.E. 로이는 장 사장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스로이는 몸을 굽혀 장 사장에게 건물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물론 그처럼 위험한 인물이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S.E. 로이가 앞으로 임대하는 곳이면 어디든 되사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로이는 계속해서 몸을 굽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스로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스로이는 화를 내며 자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나를 더 아프게 할수록 나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S.E. 로이는 존 사장에게 강력한 선전포고를 한 후 차갑게 떠났습니다. S.E. 로이는 나가서 수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즉시 사장에게 건물 철거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화가 나서 식당이 곧 문을 닫을 것이라며 수아를 즉시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술을 마시러 나갔다. 조나는 로이에게 그의 가족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로이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나머지 4명은 배에서 춤을 추자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토니 차례가 되었다. 아프리카인을 출입 금지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니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비원들은 여전히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이에쏘는 아무도 그 흑인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토니는 슬프게도 즉시 발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배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글이 온통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존수는 여에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털어놓으며 아이소 시설에 시드를 설치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사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감사했다. 존수는 장가그룹 때문에 더 이상 레스토랑이 방해받지 않도록 사임했다. 물론 이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도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사는 그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이를 본 이사는 즉시 그의 매니저 카드를 뺏어갔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이사는 감정이 없고 자격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인 이사는 레스토랑에 헌신했지만 질책을 받고 뜻밖에도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세로이는 이소에게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과 이익을 바꾸지 않는다고, 이소는 자신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 설령 해고되더라도 여전히 레스토랑 매니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로이는 매우 놀랐습니다. 세로이는 이곳에 집을 사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소는 세로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의 방식을 이성적으로 바꾸었고 즉시 사과하려 달려갔습니다. 준우도 이를 알아챘습니다. 고누는 요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어는 세로이만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소는 인종차별에 대한 글을 올렸고 많은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이소는 또한 에스이로이를 건드리는 사람은 모두 죽일 것이라고 모두에게 선언했습니다. 토니가 이 기사를 읽자 아이소는 한국 국적 신청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오가 삶을 바꾸고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에스이로이는 즉시 그녀에게 레스토랑 경영 명패를 건네며 요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젠수만 슬퍼했습니다. 한편 비서는 에스이로이가 장 회장을 위해 이완의 집을 샀다고 말하며 D 장가의 주가가 급등하자 장 회장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에스이로이는 장 회장에게 속지 않기 위해 이 모든 주식을 큰 이익을 남기고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룹이 새 레스토랑을 리노베이션하는 동안 로이가 대만에 꽤 큰 집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한 노부인이 에스로이에게 이 집은 매우 불운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장도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잃고 파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EL의 새 레스토랑은 소셜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장은 SE 로이의 성공을 위한 열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아이소였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요를 집으로 초대했다. 심지어 사장이 회사 방향에 대한 연설을 할 때 장가그룹 기자회견에 참석하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장어는 손을 들어 종가를 능가하는 브랜드가 또 있을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은 화가 나서 자신이 살아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선언했다. 요의 대담함은 사장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오가 떠나려는 순간 비서는 재빨리 그녀를 개인실로 불러 사장을 만났다. 장 씨는 직접 요를 5성급 레스토랑에 초대했다. 회장은 요의 IQ가 162에 달하고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SE 로이보다 10배는 높은 연봉을 받는 장가그룹에서 일하도록 초대하고 싶었다. 요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또한 장가그룹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성장해서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사장은 매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SE 로이는 사업 확장으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호진 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호진 씨는 주식회사 설립 계획을 세웠고 SE 로이는 즉시 한 무리와 만났고 결국 무리는 체인점 이름을 이완 클래스로 회사 이름은 IC 주식회사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때 전직 경찰관과 그의 딸도 SE 로이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딸을 혼자 앉혀두고 SE 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은 귀여운 고양이를 보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곧바로 쫓겨났고 모두가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운명의 여신이 강 부장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강 부장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강 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경찰관과 SE 로이가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뛰어난 경찰 능력으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갑자기 뒤돌아보며 그 남자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강 부장의 행방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그것이 사장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장이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 사장은 수업 시간에 여 씨의 일을 위한 가게 공지를 보고 Y 씨의 재능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세로이뿐만 아니라 비서가 K 부장에 대한 감시가 폭로되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당황하지 않고 일단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를 다시 끌어내어 그들의 일터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아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비서는 경찰관이 스로이 씨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날 밤 즉시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요인은 수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에게 자신이 수아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가 식당에 갔을 때 이소는 수아와 사귀면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집에 온 로이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씨는 그에게 크로이를 포기하고 종가와 계약을 맺으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전직 경찰관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매우 유리한 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경찰관은 그 경찰관은 여전히 거절하며 앞으로 단밤이 종가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면 죽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경찰관은 그가 딸을 다치게 할까봐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 사건을 담당해 왔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을 위협했습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건을 넘길 테니 사장은 극도로 걱정하는 사이 아들 조안 후안이 이오를 만나러 온다. 조안 후안은 모두에게 이오를 일하러 초대하고 싶다고 알렸다. 이오가 그에게 물었다. S.E. 로이를 집에 남겨두고 술자리에 나선 그는 극도로 걱정했다. JN1은 ISO를 큰 계약으로 정가그룹으로 유인했다. 새 직책은 마케팅 이사였다. 동시에 그는 현재 연봉의 50배인 월 25만 원의 연봉을 제안했고 여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여는 여가 매우 똑똑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여는 그를 존경해서 동의하는 척했지만 클라우드9에 아첨하며 10년 전 S.E. 로이의 아버지를 죽인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하도록 속였다. 멍청한 제인 원은 모든 것을 말했지만 모든 일은 1212 녹화했다. 자나는 그녀가 휴대전화를 훔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EA가 더 빨랐다.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얼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그녀를 때리려 했다. 그녀는 크로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를 쫓아가 붙잡은 후 즉시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남자는 강제로 휴대전화를 훔치겠다고 했습니다. 여는 무력했고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조안 후안은 돈 한 움큼을 움켜쥐고 공중에 던졌습니다. 모두가 돈을 모으느라 바빴기에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E. 로이가 이소의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구했습니다. S.E. 로이는 극도로 화가 나서 그녀를 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소는 스로이를 막아 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고난을 데리고 스로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로이는 이오를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복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오는 이제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로 인해 종가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장 회장은 파괴적인 아들 군안을 때린 것에 분노했고 그가 구타당했을 때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칸 휘트 이사는 모든 것을 목격했고 앞으로 그런 무능한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S.E. 로이 이소를 찾아가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장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직 경찰관이 고안이 S.E. 로이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전직 경찰관의 집으로 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 이사는 그녀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던 그녀는 아버지가 10년 전 이 사건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이는 아버지와 딸이 감정이 격해진 것을 보고 돌아와 증언을 요청하는 것을 미루어야 했다고 합니다. ISO는 장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장 회장이 곤주안을 부당하게 변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장 회장은 변호사들과 만나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수아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존주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강 이사가 자신을 배신하면 회장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현명한 조언이었지만 장 회장이 이를 반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떠나느니 차라리 회사를 떠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 소식을 강 이사와 사요이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강 이사는 즉시 내부 회의를 열어 장 회장이 가족의 감정이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했고 자신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차에 해고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회의 도중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존 씨는 그해 사건의 모든 진실을 갑자기 폭로하며 회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감옥에 보내기로 동의했고 이로 인해 그룹의 해고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강 이사는 회장의 운전기사가 건한 씨를 데리고 항복하는 순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건한 씨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회장 자리를 위해 배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원통한 아들은 두 방울의 눈물을 흘렸고 장 씨는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멍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로이 시니어는 극도로 절박했습니다. 회장은 강 이사를 불러 저를 깎아내리려는 듯 몇 마디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어리고 풋풋해 보이시네요. 그런 못된 늙은이를 과소평가했군요. 회장은 강 이사를 작은 지점 직원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 실패는 그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이제 그의 투쟁에 희망만이 남았습니다. 로이는 다음 날 재판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존 후안이 SE 로이의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는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회장은 여전히 매우 편안했습니다. 이 사요이 이후 그는 회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잡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SE 로이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술을 마셨을 때처럼 와인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정말로 와인은 단밤과 함께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의 마음만큼 씁쓸합니다. 존수는 형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유산을 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중하를 장악하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존 후아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가 모든 주식을 취소했다고 발표하여 간 오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악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군우도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중하를 물려받는 한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중하를 강자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야망을 보고 사장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즉시 수에게 일을 넘기고 존수를 레스토랑 최고로 키우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셰프는 쇼를 준비할 때 잘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토니는 정신이 팔려 실수로 요리에 카레 가루를 넣었습니다. 희이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실수가 맛있는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단밤의 카레 요리는 1등을 차지했고 단밤의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곧 단밤 브랜드 확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소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밤의 특징을 담은 책을 편찬하여 프랜차이즈 투자자들을 초대할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외로 새 로이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투자하는 것은 황금 같은 기회라고 말했지만 하나하나씩 열어가다 보면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종아는 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호진 또한 그의 계획이 매우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남자가 이세를 격려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늦으면 다른 레스토랑에 투자할 테니 이소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녀는 크로이를 옥상으로 끌고 가 체인 레스토랑을 여는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로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번에는 이오와 함께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 회장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유능한 투자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단봄이 매우 유능한 매니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SE 로이는 프랜차이즈 투자에 50억 원을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이소는 매우 주저했지만 투자자가 그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소식은 유명해졌고 다른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첫날에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매장 오픈 등록자 수는 50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대표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에 사업과 프랜차이즈 교육을 하던 일행이 돌아왔을 때 갑자기 다친 노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일행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토니의 할머니였다. 토니는 실종된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들이었다. 할머니는 울면서 아버지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토니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다시 맞이했다. 다음 날 음식 경연 대회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방송에서는 식당들이 정신없이 요리하고 있었다. 희엔이는 식당의 대표 메뉴인 순두부국과 중화 스타일로 발효된 콩을 요리했다. 잔수는 두 요리를 모두 먹어보고 예상대로 중화가 질 것을 알고 있었다. 단 밤이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했다. S의 그룹인 로이는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수아의 그룹은 경연 후 매우 우울해했다. 세이는 두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다. 수아는 크로이의 팔을 잡고 먼저 걸어갔다. 이셀이 화가 나서 끼어들었다. 모두 한동안 술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실 게임을 하기로 했다. 에소는 불운하게도 오프닝 무대를 맡았다. 고누는 만약 자신이 장가에서 이기면 그녀가 나가겠냐고 물었다. 그녀가 약속했기에 그를 사랑한다. 이소는 그 약속에 동의해야 했다. 다음 행운의 주인공은 S.E. 로이였다. 수아는 S.E. 로이와 수에게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예상외로 S.E. 로이는 수아를 좋아한다고 답했다. 그 대답은 이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누가 갑자기 너는 예예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여동생이었다. 이 말을 들은 여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여여는 이제 너무 부끄러워 씁쓸해졌다. 에소는 그녀의 말에 재빨리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S.E. 로이는 재빨리 일어나 장어를 쫓아갔다. 이셀은 상처받아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계속 말했다. 사랑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지난 2년 동안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엄마를 집에 두고 S.E. 로이가 만지기 쉽고 사랑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가혹한 거절만 받았다. 가슴이 아프고 굴욕적이었다. 결국 여는 평생을 바쳐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춥고 눈 내리는 겨울에 떠났다. 이제 그는 또다시 그녀에게 잔인해졌다. 여는 길 한가운데에 앉아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왔다. 정가의 사장은 요리 경연 대회에서 2번 연속 졌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그는 결승에서 지면 곤수는 절대 상속권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명령했다. 이 말을 들어보라. 곤수는 즉시 아버지에게 프로그램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경연 대회가 끝나면 결승에서 이길 거라고 주장했다. 단밤은 그보다 더 붐볐다. 전에는 그랬지만 여씨는 새로이가 자신의 진심을 확실히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요씨가 직장을 그만둔 것을 알고 있던 곤수는 재빨리 아버지에게 알렸고 장 회장도 눈치챘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S.E. 로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투자자들은 일제히 문자를 보내 자본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S.E. 로이 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캠페인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투자자는 장 회장이었는데 그는 단밤을 속이기 위해 위장한 인물이었습니다. 50여 개의 매장이 단밤을 찾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오이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레스토랑을 열면서 모두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사오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꽃병을 가져왔습니다. 위에 메시지는 축하합니다 사오이.
골든 스트림으로 돌아오세요. 였습니다. 이 문장을 읽은 S.E. 로이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원하시면 계약을 해지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상할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으신다면 일정에 맞춰 계속 지원해 주세요. 이 말에 점주들은 진정했지만 이제 S.E. 로이를 계속 운영할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녀는 S.E. 로이에게 도망쳐서 자신과 행복하게 살라고 조언했지만 SEO는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ESO가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격려하며 S.E. 로이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그녀는 S.E. 로이의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연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명단에 따르면 그는 70세의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토니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적이었습니다. 데모는 장 사장이 그 할머니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K 이사와 함께 단밤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S.E. 로이는 고집이 세서 입을 열어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서 당신이 너무 자존심이 세고 겸손할 줄 모른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고집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며 화가 나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강 이사는 S.E. 로이에게 실망했고 그도 그날 밤 떠났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팀을 돌아보며 로이가 자신의 높은 자존심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토니에게 전화해서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니는 그녀에게 S.E. 로이, 제두섬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크로이를 바보라고 계속 비난했습니다. 크로이는 그녀에게 투자를 권했지만 그녀는 최고의 레스토랑 경연 대회 결승에서 우승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크로이는 이번 결승전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생은 꿈만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군우도 후계자가 되기 위해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된 밤이 셰프 히오니 덕분에 이전 2라운드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더러운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존수는 그녀와 다음날 혼이 셰프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발표하자고 의논했습니다. S.E. 로이와 함께 경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히의 트랜스젠더 소식은 인터넷에 온통 떠돌았습니다. 스와는 재빨리 두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떠들어대자 히오니는 기분이 상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물론 이 기사를 내기 위해 기자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준수였다. 스와는 준수가 이쪽에서 어떤 수작도 부리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히는 여자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쫓겨났다. 그때 S.E. 로이가 남자 화장실에서 그녀를 다시 발견하고는 진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겠다고 말했다. 포기하면 모두가 더 짓밟을 거야. 모두의 마음속 증오를 얻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해. 이 말을 들은 히는 스튜디오 안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포기했어 라고 생각했다. 준수가 단밤 없이 프로그램을 시작해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히가 문을 열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왔다. 준수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히가 돌아와도 프로그램은 계속 촬영되었고 모두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녀는 마지막 요리를 만들었다. 모두가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히오니를 최종 우승자로 선언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히오니의 화려한 복귀로 단밤이 우승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장 회장은 아들이 허니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꾸짖지 않고 오히려 태양의 속임수를 칭찬했습니다. 더 큰 야망만이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소가 회사에 찾아와 곤수를 공격했습니다. 곤수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랐지만 이제 존우는 정말 악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소 역시 이 얼간이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오이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서이만이 그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오이의 할머니를 만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스로이도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단밤이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자 고누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아가 어떻게 서희의 마음을 무너뜨렸는지 물었다. 이제 상처받을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의 아버지인 S.E. 로이도 이를 알아차리고 그가 리더십 회의에 참석하도록 허락했다. 그는 존수가 젠가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직접 알렸다. 존수는 비열한 술책 덕분에 금세 명성을 얻었다. 신문에 실린 젠수의 상속 소식에 그의 형은 감옥에 갇혔다. 불안해진 그는 언젠가 돌아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습했다. 4년이 흘렀다. S.E. 로이의 IC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여 또한 매우 잘생겨졌다. 이제 S.E. 로이는 수십 개의 작은 회사의 CEO가 되었다. 회의에서 리더들은 예상치 못하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제시했다. 여는 단 몇 마디로 재치를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이사들은 고누도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사회에 자신의 계획을 자신 있게 제시했습니다. 마치 큰 변화라도 하듯 저렴한 고속도로를 매입하여 현대화하고 토지 가격을 인상한 후 모두 매각하여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거래는 최소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장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는 존수 회장이 매우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에게 SCO 법인을 파괴하고 상속하도록 임명했습니다. 이 무렵 그의 장남 준후안도 출소했지만 JK 회장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고 페이츠 박사는 회장이 말기 췌장암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고누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출소 후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4년간의 수련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상속인을 선택하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젠후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아버지의 이상을 모두 암기해왔다며 준후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로이가 소아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호진이 급히 전화해서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S.E. 로이가 너무 멍청하다고 꾸중했습니다. 그는 IC 사장인데 경쟁사 사장과 사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싸우신 일을 잊으셨나요? 알고 보니 호진은 준후안이 출소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JN 회장은 몇 달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요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고 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죽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와 경쟁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회장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사람이 로이뿐이라는 게 흥미롭군요. 그 말에 장 회장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사요이가 회사로 돌아와 보니 여 회장은 책상에서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코트를 벗어 입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이소는 큰 감동을 받았고 크로이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모두 장가의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존수가 들것에 실려 회장이 되면 그들에게 위험할 것이므로 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곤수를 CEO 자리에서 해임하고 여에게도 지분이 있으니 그녀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계획은 완벽했고 모두가 즉시 동의했다. 로이와 와이만 남은 상황에서 수아는 갑자기 로이에게 전화를 걸어 세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세이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를 본 이오는 뜻밖에도 부러운 말을 했다. 세이는 화가 나서 자신이 자신을 여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오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세이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녀에게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오는 즉시 이해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그녀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 회장 역시 크로이 그룹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해임된 이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즉시 생각해냈습니다. 이소 측은 매일 장가 그룹 주주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주주들을 자기 편으로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사가 워낙 훌륭해서 대부분의 주주들이 진심으로 좋아하지만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깨달은 로이는 수아를 찾아가겠다고 했고 수아는 그때도 이사가 이사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소는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S.E. 로이에게 크게 실망하여 바로 나갔습니다. S.E. 로이는 이사를 쫓고 싶었지만 이사는 이기적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나중에야 S.E. 로이가 일어나 이사를 쫓았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소는 어머니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종가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여 씨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 씨가 없는 자리에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그녀의 CEO 임명도 부결되었습니다. 얀 회장 측이 완전히 승리했지만 SE 로이는 개의치 않고 이오를 만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재빨리 B 계획을 세웠다. 이오가 매우 열정적인 것을 보고 사요이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로이가 떠나면 스완은 이를 보고 즉시 그를 쫓아갔다. 그는 SE 로이에게 자신이 매우 멍청하다고, 여전히 눈이 멀었다고, 마치 자신의 말이 실수인 것처럼 말했다. 이 말들은 점차 SE 로이를 깨웠다. 에소가 좋아하는 목걸이를 보고 그는 즉시 그녀를 위해 그것을 사러 갔다. 예기치 않게 그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줄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밖에 서 있었고 동시에 군하는 사회의 수장을 만나러 왔고 그는 고용하기 위해 돈이 든 배낭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로이의 측근이 여의 이를 다시 떠맡느라 바빴던 그는 요의 서류 서랍을 열었다. 그는 우연히 여의 일기 전체를 읽고 여가 그린 자신의 그림까지 읽게 되었다. 그는 요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자신도 여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SE 로이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차를 몰고 아이소에게 고백했다. 병원에서 SE 로이가 준 목걸이를 발견한 아이소는 SE 로이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때 가짜 의사가 들어와 주사를 놓을 시간이라고 말했고 SE 로이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지러운 방과 얘가 납치된 사진 그리고 SE 로이에게 혼자 가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익명의 메시지만 보았습니다. SE 로이는 최대한 빨리 그곳에 가려고 미친 듯이 운전했고 고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잠시 후 그를 쫓았습니다. 새 로이는 숲길에 있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건우가 준 오난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동생을 쏘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몰고 달려가 동생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새 로이가 자신을 구하려고 달려갔다가 죽기 직전 산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문득 여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준수는 이를 보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준의 형은 여전히 누군가를 보내 그를 암살했습니다. 다행히 건우는 스캅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건우를 의식을 잃게 한 후 예와 같은 장소에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새 로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서장은 여전히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이 도착했기에 그들은 재빨리 떠났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약한 생명의 징후를 보이며 의식을 잃은 크로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두가 예의, 행방을 몰라 매우 걱정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은 카메라를 보고 즉시 납치임을 알아챘습니다. 크로이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익명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가 경찰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자 스완은 존 후안이 자신이 위협한 두 사람을 계속 고문하는 동안 혼자 처리하기로 결심했고 존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여는 겁먹고 미스가 할 수 있는 척했지만 존 후안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즉시 평정을 되찾고 몸을 풀었습니다. 스완은 존 후안이 고용한 상색에 가서 그만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10년 동안 새 로이와 함께 갇혀 있었지만 협조하지 않고 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스완은 기회를 잡아 경찰에 전화하여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에소는 아침까지 밧줄을 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곤수에 묶인 것을 재빨리 풀어주어 둘이 힘을 합쳐 동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꿈속에서 로이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구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다리 위에 있었다. 아버지는 무슨 일 있으면 나랑 같이 가 라고 말했다. 로이는 아버지를 감격스럽게 껴안았지만 아버지는 로이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며 갈 수 없다고 했다. 나중에 그는 로이가 다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갑자기 로이는 깨어났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를 죽음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아버지와 헤어진 서인은 오랫동안 울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때 건안도 아버지를 불렀다. 하지만 로이와는 달리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탓했다. 모든 게 아버지 탓이니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고. 5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지게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였다. 야는 아버지에게 도전한 두 사람을 어디에 가두었는지 편리하게 말해주었다. 그는 인지를 풀어줄 것이다. 제이 회장은 이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과거의 아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한 진정한 보복이었다.
말을 마친 던화는 구금 장소로 돌아갔다. 던수가 그를 매복 공격해 갑자기 때렸다. 이사는 안전하다고 느껴 도망치려고 더 때리려 했지만 군우가 그녀를 막았고 두 사람은 의식을 잃고 그냥 나갔다. 그들은 밖으로 달려나가 차에 올라타 도망치려 했지만 도망치기도 전에 갱단원들이 헤드라이트를 켜 그들을 막았다. 보스와 고난이 나타나 이쪽에 있는 두 사람을 포위했다. S.E. 로이는 막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시오를 구하러 가고 싶어 했다. 이를 본 그는 갑자기 그를 막았다. 스로이는 즉시 이시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이시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러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S.E. 로이는 회장이 이시오가 잡힌 곳을 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상을 입은 채 즉시 장 회장의 집으로 향했다. S.E. 로이는 장 회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인질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예상외로 노이는 위협하기 쉽지 않았다. 그는 여의 목숨을 대가로 S.E. 로이를 무릎 꿇게 했다. S.E. 로이는 무릎 꿇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지만 열을 위해서라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노이는 이를 보고 미친 듯이 웃었다. 결국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팔아넘기고 그 위치를 종이에 적었다. 이를 본 시로는 일어서서 더 이상 내 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상대가 무릎 꿇게 하는 대가로 아들을 판 자는 정말 비열한 놈이다. 너는 내 적이 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시로가 주소를 훔쳤다고 말한 후 그 남자는 떠났고 노이는 몹시 화가 났다. 이쪽에서는 깡패들이 두 사람을 포위하고 죽이려 하고 있었다. 에소는 한 걸음 물러나 삽을 잡았고 고누는 그의 발치에 놓인 철봉을 잡았다. 에소는 셋을 세고 달려가 싸우라고 외쳤지만 세는 것을 마치자마자 삽을 떨어뜨리고 도망쳤고 곤수는 그 뒤에 남아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다. 준수는 이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준우는 보스가 준우를 끝내려고 할 때 남은 힘으로 그들을 붙잡았다. 준우는 그들은 그가 동생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잠시 그를 막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차에 올라타 칼에 찔리려던 순간 빠르게 달리던 요를 쫓았다. 이오는 재빨리 들판으로 달려갔다. 사장은 두 명의 후배가 쫓도록 두고 곤 후안과 함께 차를 몰고 길을 막았다. 이오는 차가 길을 덮치자 고통스러워하며 길로 달려갔다. 이 순간 S.E. 로이도 도착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고 적의 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크로이의 차가 더 나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왔다. ISO는 고난과 사장이 오자마자 즐겁게 달려가 크로이를 껴안았다. S.E. 로이는 사장이 이전 관계 때문에 물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이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스관이 남아서 길을 막기로 결정하고 두 사람이 먼저 달리게 한 것을 보고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재빨리 물리쳤고 사장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잠시 달린 후 존 후안이 차에 뛰어올라 크로이를 쫓았다. 스로이는 고통스러워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길 한가운데서 이소를 껴안으며 재빨리 사랑한다고 말했다. 준 후안은 차를 가속하여 그를 향해 달려갔다. 로이가 화가 나서 벽돌을 집어들고 차에 직접 던져 그를 멈추게 했다면 로이가 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자신은 남아서 군안준과 싸우겠다고 했다면 4년간의 교도소 훈련은 지금과는 달랐다. 로이가 사건 이후 지쳐서 무기로 심하게 맞았다면 사장 후안과 그의 부하들은 세난에게 패배했지만 정직한 후안은 사장이 이쪽에서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며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로이가 열을 구한다는 생각에 더 큰 힘을 얻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로이가 다시 일어서서 군안도 그를 존경하게 했다면 그는 온 힘을 다해 관을 물리쳤지만 그 순간 탈진하여 기절했다. 옐은 경찰과 함께 돌아왔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포옹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관이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를 즉시 경찰에 제출했다. 장 회장의 집이 수색당했다. 그룹 전체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장 회장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기에 모든 책임을 인정하려 했지만 비서는 제휴 레스토랑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종가는 파산했고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 얀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사방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회장은 이제 S.E. 로이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얀 후안은 불법 감금과 살인 혐의로 수감되어 있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전과가 있었다. 로이도 병원에서 깨어났다고만 해두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는 것이었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된 여의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서 병원에서 S.E. 로이를 갑자기 꾸짖었다. 로이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고 이에 여의 어머니는 기뻤고 이오 역시 기뻤다.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서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존 사장이 그를 접대하기 위해 온 것을 보았다. 그래서 S.E. 로이는 직접 주방으로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J.N. 사장을 초대하여 요리를 맛보게 했다. 맛이 너무 좋아서 그는 S.로이의 실력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치로이는 이제 종아를 자신의 회사에 합병하고 종아라는 이름을 영구히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극도로 슬픈 얼굴의 장 회장은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S.E. 로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평생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서 S.E. 로이에게 이 불쌍한 노인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한 후 고개를 숙였다. S.E. 로이는 장 회장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합병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했다. 투 회장은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대기업이 되었다. 마음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회의는 전가와 S.E. 로이의 회사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S.E. 로이는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존수 측에서는 S.E. 로이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C. 로이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그는 그 후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S.E. 로이는 더 이상 두 손이 빈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살해당하고 길을 잃었지만 선한 마음과 불굴의 의지로 결국 모든 행복과 부를 얻었습니다. 크로이와 연은 영원히 함께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용기를 내어 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매우 열정적인 키스를 했고 두 사람은 함께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